밤이 되면 이 댐의 물은 움직인다. 사람들은 그걸 수면의 그림자라 부르지만 그건 그림자가 아니다. 40년 전 신당과 함께 물속에 잠긴 여자가 있다. 찾았다. 이제 그러나 내 그녀는 거야. 죽지 않았다. 물속에서 아직도 무언가를 찾고 있다.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츠키 댐 속에 갇힌 원혼. 1971년 쇼와 시대의 끝자락. 엔지니어인 켄지는 도쿄에서 외딴 산골 마을에 오래된 아마츠키 댐의 보수 공사를 위해 파견되었다. 도쿄의 소음과는 달리 이 마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마을 사람들, 특히 댐 근처에 사는 이들은 켄지를 낯선 이방인처럼 경계했다. 댐의 콘크리트 벽은 회색 안개 속에 잠겨 있었고 그 밑으로는 댐 건설 당시 희생된 영혼들에 대한 음산한 소문이 흘러나왔다. 켄지는 과학을 믿었지만 도착하는 순간부터 무언가 차갑고 축축한 기운이 그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켄지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친절한 여인 아키코를 만났다. 그녀는 작은 여관을 운영하며 댐 건설로 인해 마을이 어떻게 쇠퇴했는지 짧게 이야기해 주었다. 이 댐은 원래 서지 말았어야 했어요. 물이 무덤을 덮쳤으니까. 아키코는 말을 아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켄지는 그녀의 경고를 미신이라 치부했지만 댐의 도면을 볼 때마다 도면상의 이상한 점, 즉 설계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빈 공간이 눈에 띄었다. 그 공간의 용도를 이해할 수 없었던 그는 점점 궁금증이 더해갔다. 댐의 보수 작업을 시작한 첫날, 켄지의 최첨단 음파 탐지기가 댐의 중앙부에서 극심한 오류를 일으켰다. 탐지기는 댐 벽체가 견고하다고 보고하는 대신 마치 수천 개의 작은 손톱이 콘크리트를 긁는 듯한 기이하고 불규칙한 소음을 기록했다. 그 소음은 물소리도 금속 소리도 아닌 흐느낌과 비명 사이에 갇힌 듯한 울림이었다. 켄지는 동료들에게는 단순한 기계 고장이라고 둘러댔지만 혼자 있을 때 그 소음을 다시 재생해 보았다. 그리고 그때 댐벽에서 미세하게 진동이 느껴졌다. 그것이 단순한 기계 오류가 아님을 직감하게 된 켄지는 점점 공포에 사로잡혔다. 며칠 후 켄지는 댐 건설 당시의 오래된 기록물을 찾았다. 그 기록물에는 오스미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댐 건설 직전 실종된 마을 여인이었다. 공식 기록에는 그녀가 도시로 떠났다고 적혀 있었지만 비공식 기록에는 물에 휩쓸려 갔다. 혹은 댐에 받쳐졌다는 섬뜩한 암시가 있었다. 기록과 사건의 시간적 순서를 확인할수록 구루는 모두 댐 완공을 중심으로 응축되어 있었다. 그날 밤 댐 수문 쪽에서 희미하게 여자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애절하고도 처연한 쇼와 초기 유행하던 자장가였다. 켄지는 손전등을 들고 수문 근처의 낡은 검사 터널로 들어섰다. 터널은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물이 벽을 따라 끈적하게 흘러내렸다. 터널 깊숙한 곳에서 켄지는 도면상의 빈 공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것은 댐의 핵심 구조를 지탱하는 부근에 숨겨진 작은 콘크리트 방이었다. 콘크리트 표면 위로 알 수 없는 문양과 함께 오래된 부적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켄지가 콘크리트 방의 얇은 벽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물컹한 저항감이 느껴졌다. 그 순간 터널 전체가 싸늘하게 식었고 노랫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 가까워졌다. 켄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손전등이 벽에 부딪혀 깨졌다. 어둠 속에서 그는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이 단순한 흙탕물이 아님을 깨달았다. 검고 끈적하며 물 표면 위로 여자의 길고 젖은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섬뜩하게 일렁거렸다. 켄지는 터널 깊숙이 남아있는 오래된 부적의 흔적과 콘크리트 표면 위의 문양, 습기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흐르는 물과 희미하게 들리는 자장가 같은 소리를 모두 종합해 생각했다. 이 콘크리트 방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오스미가 갇힌 영원한 무덤임이 틀림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음 날 아침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켄지는 아키코를 찾아가 빈 방에 대해 물었다. 아키코는 창백한 얼굴로 설명했다. 그곳은 물을 다스리는 옛 신당이 있던 자리였어요. 호스미는 그 신당을 지키던 마지막 무녀였어요. 댐 건설로 신당을 옮기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전통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했죠. 책임자는 공사를 강행해야 했고 신당과 오스미가 이를 방해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신당과 오스미를 함께 가두고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녀는 속삭였다. 오스미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원혼이 이제 댐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녀의 슬픔과 분노가 댐을 뒤흔들고 있죠. 켄지는 엔지니어로서의 본능과 공포 사이에서 갈등했다. 댐이 무너지면 마을 전체가 수장될 터였다. 그는 방을 뚫고 들어가 오스미의 유해를 수습하거나 신당을 복원해야 댐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키코는 간절히 말렸다. 그녀를 건드리지 마세요. 원한은 댐이 무너지는 것으로 완성될 거예요. 물은 그녀를 해방할 거예요. 호스미는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지키는 존재로 바뀌었고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해 댐을 부수려 하는 거죠. 켄지는 경고를 무시했다. 과학과 이성이 공포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박이 그를 움직였다. 그는 밤에 드릴 장비를 들고 다시 터널로 향했다. 드릴이 콘크리트를 파고들자 댐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그는 이 진동이 구조적 문제 때문인지 오스미의 고통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드릴이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순간 응축된 습기와 함께 지독하게 역겨운 흙과 시체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구멍 너머 켄지의 손전등은 좁고 밀폐된 공간을 비추었다. 그곳에는 낡은 나무 신당 잔해와 물웅덩이 속에 반쯤 잠겨있는 여자의 형태가 있었다. 오스미였다. 그녀는 댐의 압력에 짓눌려 액체처럼 일그러져 있었지만 눈은 켄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입술이 천천히 벌어지며 침묵 속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다. 물은 단순한 유령이 아니라 댐을 무너뜨리려는 강력한 물리적 힘이었다. 그 순간 댐 집안이 크게 울리고 긴급 경보음이 울렸다. 주요 구조물에 치명적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오스미의 원한은 댐 균열을 통해 강력한 수압으로 변해 켄지에게 속삭였다. 이제 내가 나갈 차례야. 너는 나를 해방시켜준 도구일 뿐. 물은 터널로 맹렬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차가운 복수심으로 가득 찬 물은 댐을 세워서 이 땅의 금기를 짓밟은 모든 일을 벌하기 위해 움직였다. 켄지는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달아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댐의 붕괴를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조상 대대로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믿었다. 켄지는 결국 홀로 도쿄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쇼와 시대의 어둠 속에 영원히 갇혔다. 가끔 비가 오는 밤이면 댐의 콘크리트를 긁는 듯한 기이한 소음과 함께 물이 새어나오는 악몽을 꾸었다. 그 물은 차갑고 끈적했고 결국 모든 것을 집어삼킬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켄지에게 뼈아프게 일깨웠다. 댐 붕괴와 마을의 소멸은 오스미 원혼의 해방이라는 목적을 완성시킨 것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